2023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극장의 추억 이상록. 기억의 성체도 언젠간 무너지지만 내 인생 극장은 막을 내릴 수 없다네. 산팔장은 파장, 흐느끼는 뽕짝, 무대래야 장터마당, 우리는 들뜨지. 학교에선 기죽던 강두갈의 녀석도 나방처럼 설치지. 노란등 꺼지고 영사기 소리 밤하늘 긁으면 어김없이 쭉쭉 장대비 내리지. 매갈이 없는 삶, 눈물처럼 때도 없이 내리지. 사랑해선 안 될 사람, 통통 배는 서울로 가는데 소나무에 기대 바라만 보는 여인. 아, 문희. 눈물도 예쁜 저런 여자라면 삶이 한두 번 속여야지. 그래도 지금 여자 갸름한 목덜미는 꼭 닮았다네. 총구석의 극장이라니 거무죽죽 지붕 사이 묵뚝한 우뚝한 국제극장 기밀 박치기를 단체로 볼 줄이야. 허장강도 도금봉도 막걸리 안주 희가비는 애들도 만만하게 보는데 장돌배기로 돌고 돈 필름은 장꾼들 셈처럼 자꾸만 끊어져. 하필 입술이 닿을 찰나에 건달들 도끼 고함에 다시 이어져도 꼴도 보기 싫은 놈 자르고픈 컷 정말 도끼로 뭉툭 도려내고 사는 맛도 있어야지. 한떨기 장미 꽃잎이 젖을 때라나 아직도 콩닥거린다네. 범일동 시궁창 강구 군단도 촌놈 부산 구경 못 막았지. 거무잡잡 사마 고무 앳된 처자들 3일 극장이 비좁네. 뽕도 딸 겸 들어서면 분내 땀내 찐득거려 삼성극장으로 건너가면 지린내가 폴폴 따라붙었지. 헛헛하지. 액션으로 한방 멜로로 또 한방 동시에 달래주곤 남진까지 불러다 구장집 봉숭이 봉긋한 가슴에 바람 넣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진 봉순인. 태화고무 고무신처럼 어디서 즐기게 살아갈 테지. 그 보림극장도 문을 닫았다네. 내려진 그 극장 간판 헛바람 안 빠진 몰컹한 가슴에나 달아야겠네. 극장의 추억 이상록. 연세가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이 극장 이름이 아주 오래된 이름이죠. 지금은 다 대기업으로 영어식 이름도 같기도 하고 다 대기업화돼 있어서 극장 이름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극장 이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극장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는데 산문신처럼 보이지만 단어 배열을 보니까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운문신, 읽어보면 거의 운문시로 읽혀집니다. 글자 수를 딱딱 맞춰놔서 잘 읽혀져요. 우선 기억의 성체도 언젠가 무너지지만,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에서 잊혀지죠. 그런데 자기가 극장에서 겪었던 그 인생 극장은 막을, 자기 기억 속의 인생 극장이죠. 그 극장에 대한 추억은 막을 내릴 수 없다네.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하죠. 이 성체라는 게 뭘까요? 성체, 요새라는 말도 있죠. 요새, 보루, 아성, 무슨 요새 같다, 보루 같다, 최후의 보루다, 아성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성체. 성은 그 큰 담을 성이라고 그러죠. 재성자잖아요. 담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면 그걸 성이라고 해요. 거기에 군사적 시설이 있으면 성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과 군사 시설이, 방어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것을 성체라고 해요. 영어로 citadel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뭘까요? 요새. 저기 그 변방 지역에 방어 시설을 지어놓으면 군사적 그러니까 요자가 요긴할 요자잖아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다가 군사적 방어 시설을 지어놓으면 그것을 요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뚝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수지 뚝 같은 거, 그런 뚝 같은 걸로 이렇게 담을 쌓아놓으면 그냥 보루라고 해요. 보루는 그냥 방어 시설이죠. 뭘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루라고 해요. 그리고 아성은 뭘까요? 아성, 어금니아자의 재성자인데, 성 안에 최고 사령관이 거주하는 것이죠. 가장 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성을 아성이라고 해요. 네. 그 아성이 무너지면 전쟁 끝나죠. 시에는 단어를 참 많이도 알아야 되지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38장, 거기 부산 이 시인이 살던 데는 38장, 3일하고 8일날 장이 섰나 봐요. 그걸 5일장이라고 하죠. 5일. 또 모란장은 아마 4구장인가 그럴 거예요. 4구장. 그러니까 5일장 중에 4일하고 9일날 장이 서면 4구장이고 3일하고 8일날 장이 서면 38장이라고요. 38장은 장이 끝났네요. 파장은 장이 끝나는 걸 말하죠. 깨뜨릴 파자에다가 시장할 때 장자죠. 흐느끼는 뽕짝. 네, 장이 끝나면 흐느끼는 뽕짝이 틀렸나 봐요. 모데레아 장터마당에서 무슨 뽕짝 노래 공연이 있었나 봐요. 왜 이런 게 있냐면 옛날에는 가설극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골 장터에다가 장이 끝나면 거기에 천막을 쳐가지고 극장을 만들어요. 임시극장으로, 천막으로. 그리고 또 극장은 어두워야 되니까 밤에 영사기를 트는데 천장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밤에 틀어요. 밤에. 극장은 어둡잖아요. 그 어둠을 밤을 이용해서 밤에 하는데, 그 밤에 극장이 상영 시간이 되기 전에 극장을 광고하는 역할로서 아무래도 그 뽕짝 무대를 만들었나 봐요. 그렇게 공연을 하죠. 그러면 그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서 뭐 차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서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죠. 우리는 들뜨지, 시골에 그런 극장 한번 오면 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뜨지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기죽던 강두갈의 녀석도 나방처럼 설치지. 네, 기죽어 있던 애들도 극장만 오면 신나서 돌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노란 등 꺼지고 영사기 소리 밤하늘 긁으면, 이제 불이 다 꺼지고 영사기 소리가 밤하늘 긁으면 상영이 시작되죠. 근데 옛날에는 영사기가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네, 그 소리가 밤하늘 긁으면, 즉 상영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쭉쭉 장대비 내리지. 이거 아주 중요한 말 같아요. 어김없이 쭉쭉 장대비 내리지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진짜 비가 아니고, 영화 틀면 영화 시작 시간에 뭐 하늘에서 비 온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비가 아니고, 옛날 필름은, 그러니까
그런 장터에서 가설극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틀어주던 그런 가설극장의 영상기들은 하도 많이 틀어가지고 필름이 긁혀요. 긁혀서 기스가 난다고 하죠, 우리가. 그 긁힌 자국이 음막에 비치면 마치 비가 막 내린 것처럼, 비가 안 오는데도 옛날 그런 영화 보신 분들, 어른들은 많이 봤을 텐데 지금 학생들은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화면에 비가 계속 내려요. 근데 그건 비가 아니라 필름이 긁힌 자국입니다. 예, 그래서 장대비가 쭉쭉 어김없이 장대비 쭉쭉 내리지, 이런 말은 그 필름이 아주 오래돼서 형편없는 필름이죠. 화면도 질도 안 좋고, 비가 안 와도 햇빛 쨍쨍 나는 날도 화면에 비가 쭉쭉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매갈이 없는 삶, 눈물처럼 내리지. 그 비가 자신의 눈물처럼 내린대요. 그러니까 그 화면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긁힌 자국 때문에 슬픈 영화의 경우에는 그게 빗물 같기도 하고 눈물 같기도 해서 더 슬픈 감정, 더 슬픈 느낌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좀 장적 어떤 활용되기도 하죠, 그 기스가. 네, 잠시만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 통통배는, 이게 아주 중요하네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통통배는 서울로 가는데 소나무에 기대 바라보는 여인 아은희.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인 듯해요. 실제의 내용이 아니고 영화를 보면서 나온 문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문희는 옛날에 굉장히 그 유명했던 여배우, 미녀 여배우로 유명했었죠. 네, 그 영화 배우를 말해요. 눈물도 예쁜 저런 여자라면. 멜로물인 것 같아요. 눈물도 예쁘대요, 눈물도. 여자가 하도 아름다워서 눈물도 예쁘대요. 삶이 한두 번은 속여야지. 네, 너무 예쁜 여자는 좀 삶이, 그러니까 미인방명이라고 하죠. 미인이라서, 너무 미인이라서 삶이 녹록하지 않음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자 갸름한 목덜미는 닮았다네. 이 말은 현재 좀 나이가 먹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촌구석의 극장이라니, 이제 요 위에는 가설극장 시대를 말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그 나중에 극장이 생긴 부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촌구석의 극장이라니, 거무죽죽 지붕 사이 우뚝한 국제극장이라고 합니다. 국제극장이 있고요. 기밀 박치기를 단체로 볼 줄이야. 기밀 나온 거 보니까 좀 연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밀이 옛날에 그 당시에 한국인들에게 희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고 해요. 기밀 박치기, 기밀 레슬링 경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일도 멈추고 그것만 봤다고 합니다. 꼭 그 일본 선수 막 깨부시고 그러죠. 허장강도 도금봉도 막걸리 안주. 그 당시에는 지금도 연예인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 술자리에서는 허장강, 도금보 이런 사람들이 안주거리로 오르내렸나 봐요. 우리가 회자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회자된다. 갑자기 생각나서 단어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회자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회는 우리가 먹는 회 있죠. 육회 이러듯이 회를 말하고, 자는 구울 자를 말합니다. 회를 굽는다. 즉 술자리에서 술자리 안주거리로 이야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장강도 도금보도,
허장강은 지금 현재 그 허준호 씨인가? 그 있죠. 허준호 씨. 허준호 영화배우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허준호 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요. 도금봉은 그 당시에 아주 현대적 여성이었는데 남성을 지배하면서 어떤 욕망을 채우는 그런 약간의 악녀상의 배우였다고요. 대단히 배우로서 아주 대단했다고 해요. 희갑이는 애들도 만만하게 보는데 라고 했습니다. 김희갑 씨 알죠? 김희갑 씨는 애들도 만만하게 봤대요. 좀 가수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또 배우이기도 했었던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애들도 만만하게 봤다고요. 그런데 장돌배기로 돌고 돈 필름은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장돌배기도 돌고 돈 필름은 이렇게요. 극장이 그 당시에 극장은 많이 틀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틀고 많이 틀어서 계속 돌고 돈 필름은 장군들처럼 자꾸 끊어졌다고요. 장군들의 셈처럼 장군들이 셈을 하다가 자꾸만 잊어먹어서 다시 세고 하는 것처럼 필름이 자꾸 끊어져 하필 두 입술이 닿을 찰나에 하필 두 입술이 닿을 찰나에 필름이 끊어졌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 남녀 입술이 닿을락 말락만 해도 요즘은 뭐 그냥 심하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입술 하나 닿는 것만으로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객들은 설렜습니다. 그때 하필 필름이 끊어져요. 그러면 건달들이 뭐 도끼 가져와 뭐 이렇게 말했겠죠. 화가 나서. 그래서 다시 이어져 꼴도 보기 싫은 놈 자르고픈 컷. 이 여자 배우 그러니까 그 영화에 너무 몰입돼 가지고 남자 배우에 대한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잘라내고 싶은 약간 질투 뭐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 정말로 도끼로 뭉툭 도려내고 사는 맛도 있어야지. 이 말 참 예뻐요. 도끼로 뭉툭 도려내고 사는 맛도 있어야지. 뭉툭 도려내고 사는 맛도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도끼로 그냥 확 도려내고 사는 맛도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떨기 장미 꽃잎이 젖을 때라나. 한떨기, 이 시인은 참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이렇게 떨기가 뭐죠? 떨기라는 것은 우리가 꽃을 보면 그죠? 꽃자리라고 하죠.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은 꽃잎 바로 밑에 있는 꽃잎처럼 생긴 녹색 꽃잎을 받쳐주는 그런 잎들이 있어요. 꽃받침 잎들이. 그걸 꽃받침이라고 하고 꽃받침 위에 꽃잎이 피죠. 꽃잎 위에 또 암술, 수술 뭐 이렇게 꽃술이 있고 그런데 떨기가 있고 송이가 있죠. 송이는 한 송이 있죠. 꽃 한 송이. 또 송이는 뭐 통꽃뿌리가 있고 뭐 갈래꽃뿌리 있고 통꽃뿌리. 근데 통꽃뿌리는 갈라진 꽃이 아니고 마치 하나의 컵처럼 생긴 거 그런 걸 통꽃뿌리라고 해요. 메발톱이 통꽃뿌리고 코스모스가 갈래꽃뿌리라고 해요. 그 하나를 송이라고 해요. 한 송이. 근데 장미 같은 경우가 한떨기 장미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꽃 송이들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그것을 떨기라고 해요. 떨기는 무더기를 말합니다. 무더기, 꽃의 무더기를 떨기라고 해요. 네, 평소에 그래서 식물에 관심을 많이 가져두시면 시 쓰는데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 아시죠? 거기 오시면
식물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콩닥거린다네 하고 말했네요. 네, 젊었을 때 무늬의 미모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고 해요. 가슴이 뛴다 이런 말 들으면 생각나는 시인 있으세요? 저는 워즈워드가 생각납니다. 무지개를 보느라면 내 가슴 뛰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콩닥거리는 것은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설렘 때문에 콩닥거리는데, 워즈워드가 말하는 것은 순수한, 뭔가 순수한 것을 보면 가슴이 뛴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만요. 범일동 시궁창 강구 군단도 촌놈 부산 구경 못 막았지라고 합니다. 네, 부산 구경, 아주 그 부산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이거는요 무슨 좀 좀 나쁜 집단들 같아요. 뭐 약간 좀 건달이나 이런 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상 좀 건달들 아닐까 싶어요. 거무잡잡 사마고무. 옛날에 사마고무라는 회사가 대단히 유명했나 봐요. 검은 고무신 만들었었나 봐요. 앳된 처자들, 네, 사마고무 앳된 처자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공장에 다니던 처자들이란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마고무신은 처자들이란 뜻도 될 것 같아요. 삼일극장이 비좁네, 바글바글해요. 뽕도 딸 겸, 거기 여자들이 많이 오니까 남자들이 사귀려고, 어떻게 한번 건져보려고 뽕도 딸 겸 들어서면 분내, 여성들의 분내, 땀내, 남성들의 땀내, 찐득거려. 네, 너무 찐득거린대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기 싫은 거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름에도 땀 찍찍 흘리면서 영화 봤다고 해요.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삼성극장으로 건너갔대요. 그때 분위기가 사람이 많으면 이 극장, 저 극장 이렇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지린내가 폴폴 따라붙지. 그 당시 극장가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실도 변변치 않아서 막 골목에다가 이 남성들이 함부로 볼일 보고 그랬었나 봐요. 헛헛하지, 이렇게 따라붙지, 헛헛하지. 액션으로, 그 헛헛한 마음을 액션으로 한방, 멜로로 한방. 옛날에는 극장에서, 지금은 극장 가면 영화 하나밖에 안 틀잖아요. 옛날에는 동시상영이라고 해서 영화를 2편씩 봤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달래주곤, 이 헛헛한 마음을 액션 영화 하나, 멜로 영화 하나 봐서 그 마음을 달래줬대요. 남진까지 불러다 구장집 봉순이 봉긋한 가슴에. 남진 가수 지금도 유명하죠. 이게 구장집이라는 게 그 술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밥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집에 봉순이 봉긋한 가슴에 바람 넣더니 남진 팬이었을 것 같다라는 말 같은데, 그 바람 넣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진 봉순인 태화 고무신처럼 어디론가 떠나버렸네요. 태화 고무신처럼 어디서 즐기게 살아갈 테지. 아직 소식은 못 들었는데 아마 즐기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시인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림극장도 문을 닫았다네. 네, 지금 현재의 소문이죠. 극장들이 다 문을 닫아서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내려진 그 극장 간판, 헛바람 안 빠진 물컹한 가슴에나 달아야겠네. 시에서는 물컹한 이렇게도
뭐 많이 쓰겠죠. 근데 몰캉한 이렇게 좀 작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몰캉한. 물컹한 하면 큰 말이라고 하죠. 물컹하다 하면은 큰 말이고 몰캉하다 하면 작은 말이라고 해요. 작은 말을 많이 쓰면 좀 말이 예쁘죠. 그렇습니다. 네, 간판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년 한행으로 처리됐는데 아직도 그 인생극장 자기가 잊을 수 없는 그 극장들 그 인생극장들을 못 잊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시인 자신의 가슴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이 먹고 여기서 물컹한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은 남자이기 때문에 근육으로 있어야 될 젊은 시절의 가슴이 아니고 나이 먹고 축 처진 자신의 근육 대신에 축 처진 그런 가슴에나 그 추억을 달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옛 추억을 그죠. 이 자칫하면 이렇게 시 쓰면 시를 굉장히 그 잘 썼는데 이렇게 위험하죠. 이렇게 시 쓰면 잘못하면 그 옛날 시다 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너무 오랜 추억, 오랜 과거의 일을 현재로 불러내서 이렇게 시를 쓰면 또 뭐 구식이다, 뭐 새롭지 않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 읽으면서도 지금 두 번째인데 그 뭐죠? 문창과 출신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지난번에 소개한 그 뭐죠? 그 9일째가 그랬고 근데 거긴 문창과 출신이죠. 문창과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시인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상록 시인도 문창과 출신이 아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문창과 출신은 아니더라고요. 네, 이 시 특별히 뭐 이렇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과거 추억을 이렇게 언어 수를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극장의 추억 이상록 시인의 시를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